인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적 자본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휴먼 캐피탈을 우선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교육 연수를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의 휴먼 캐피탈이라고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원 2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18년이 되는 거죠, 벌써. 18년 그다음에 플러스 미국 가서 또 한 5년 공부했으니까요. 23년 한 거죠. 23년. 그럼 제 휴먼 캐피탈이 23인가요? 그것도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휴먼 캐피탈을 측정하기로 했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휴먼 캐피탈을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교육에 대한 수익을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수익률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얻게 되는 임금의 증가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가를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매우 적게 피지컬 캐피탈을 매우 적게 보유하고 있을 때 자본이 한 달이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비교적 많습니다. 하지만 자본을 매우 많이 축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지컬 캐피탈을 추가로 늘리면 그럴 때 우리가 추가로 생산하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었는데요.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교육을 3년, 4년 받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1년, 사람의 개념을 쓰지 말고 평균 교육 연수가 3년, 4년 정도 되는 어떤 국가가 교육 정책을 바꿔서 모든 국민의 교육 수준을 1년 높인다고 했을 때 그 국가가 얻게 되는 어떤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교육 수준이 12년인 어떤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 국가에서 전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1년 높인다고 한다면 리턴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국민의 교육 수준이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가가 1년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과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이 12년인 국가가 교육 수준을 1년 높이는 것의 차이는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 수준이 낮을 때 교육 수준을 1년 높여서 얻는 리턴이 비교적 더 크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교육 수준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임금의 변화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예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수준이 6년인 사람이 1년 더 교육을 받아서 7학년이 되었다라고 7학년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 이때에 추가로 받게 되는 임금이 한 10% 정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6년인 사람이 교육 수준이 이제 7년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임금 상승분이 10%다. 임금 상승률이 10%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두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뭐 외모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뭐 학습 능력도 똑같고 뭐 패밀리 백그라운드도 똑같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교육 수준이 6년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교육 수준이 7년이에요. 6년, 7년. 교육 수준만 차이가 있지 다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6년에서 7년으로 교육 수준이 1년 더 올라갈 때 임금 상승률이 만약 10%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7년 교육받은 사람은 6년 교육받은 사람보다 임금이 10% 높다. 혹은 임금이 1.1배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년 교육받은 사람이 바로 더 less educated worker인데 이 사람의 연 소득이 2만 달러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1년 더 교육을 받은 7년 교육받은 사람은 이 사람보다 10% 임금이 더 높을 테니까 여기에 1.1을 곱하면 교육을 1년 더 받은 사람의 연 소득은 22,000달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이제 몇몇 경제학자들이 예전에 최근 자료는 아니고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쯤 전에 어떤 그 자료들을 좀 조사를 했냐면 교육 연수가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임금이 몇 퍼센트 상승하는지를 계산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과 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의 소득이 평균 13.4% 더 높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을 1년 받은 사람과 교육을 2년 받은 사람을 비교를 했더니 2년 받은 사람의 소득이 1년 받은 사람의 소득보다 13.4%가 높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1년부터 4년까지는 임금 상승률이 13.4%고요. 그다음에 이제 5년부터 8년까지는 10.1%, 그다음에 이제 9년 이상이 되면 6.8% 임금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육 수준이 9년인 사람과 교육 수준이 10년인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교육 수준이 10년인 사람이 교육 수준이 9년인 사람보다 임금이 6.8% 소득이 그러니까 임금 소득이죠. 레이버 인컴이 6.8%더 높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교육을 4년 받은 사람과 교육을 5년 받은 사람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육을 5년 받은 사람은 4년 받은 사람보다 레이버 인컴이 10.1%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년 받은 사람과 9년 받은 사람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9년 받은 사람이 레이버 인컴이 6.8%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장황하게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레이버 인컴이 1달러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이 얻는 레이버 인컴 1달러는 교육 수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득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을 1년 더 받은 사람, 1년 더 받은 사람은 앞에 표에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3.4% 레이버 인컴이 더 높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기존 연구에서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13.4% 높을 테니까요. 1달러에다가 1.134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의 레이버 인컴은 1달러 대략 13센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의 소득은 레이버 인컴은 1달러 13센트인데 이 중에 1달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정말 그러니까 피지컬 어빌리티에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센트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 사람이 받은 교육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을 1년 더 받은 사람, 그러니까 2년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년 교육받은 사람보다 레이버 인컴이 13.4% 더 높아야 됩니다. 요 아래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던 표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수익률은 1년부터 4년까지는 13.4%씩 상승한다.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